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된 간접원가 차이의 분석 방법하고 원가 차이 조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은 재계공관리사 시험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 자체가 좀 깊게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재계공관리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적성에 맞아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겠다면 들으시고, 만약에 그냥 재계공관리사 시험만 합격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패스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자주 나오지도 않고 나와봤자 어쩌다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패스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03번 간접원가 차이의, 즉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분석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가 차이 분석을 쭉 이어서 이제 맨 마지막 항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원가 차이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에 관한 심화 내용을 먼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제조 간접원가를 차이 분석하는 방법은 자,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변동 고정해서 각각 하나씩 배웠는데, 그것도 있어요. 즉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제조 간접원가 전체를 4개로 차이 분석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4분법이라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줄여서 3개로 차이 분석할 수도 있어요. 전체를 3분법, 2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2분법, 1개로만 쪼갤 수도 있어요. 1분법.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다양한 분석을 배우는 건데, 이 다양한 분석은 4, 3, 2, 1분법이 있더라. 자, 먼저 4분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분법은 자, 지금부터 그냥 알려주는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4분법의 특징은 제조 간접원가를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구분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구분해서 자, 이렇게 차이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실제 변동 제조 간접원가 AQ 곱하기 AP, 실제 원가와 AQ 곱하기 SP의 차이를 우리가 소비 차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AQ 곱하기 SP와 SQ 곱하기 SP의 차이를 능률 차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변동 제조 간접원가를 소비 능률 차이라고 구분해서 우리가 차이 분석했고,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실제 발생액, 즉 실제와 예산액의 차이를 예산 차이. 근데 요 예산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소비 차이라고도 한다 배웠었고, 그다음에 능률 차이는 없다. 이거 이미 설명했었죠. 저번 시간에. 능률 차이는 없고, 대신에 자, 예산액과 배부액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다. 기억나실까요? 이렇게 2개로 쪼개서 배웠었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조업도 차이가 없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능률 차이가 없구나. 자, 이렇게 해서 총 제조 간접원가를 4개로 분리해서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4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 위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제조 간접원가를 원가 행태별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자, 이건 쉬워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외의 제조 간접원가이구나. 이것까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요 제조 간접원가 중에 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고 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4분법만 가지고는 적용상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3분법이다. 3분법. 자, 3분법부터서는 자, 이렇게 차이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시각적으로 좀 바꾸어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핵심이 3분법부터서는 변동, 고정, 제조, 간접원가 구분하지 않는다.
합쳐서 제조 간접 원가 전체를 대상으로 차이 분석한다. 그러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이 구분되지 않더라도 차이 분석 가능하겠죠.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세 개로 쪼갠다는 거죠. 세 개로. 자, 세 개로 쪼개면 자, 4분법의 변동 소비 차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 또는 소비 차이. 자, 공통어가 있죠. 바로 소비 차이라는 말이 공통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소비 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하고 똑같은 금액이 될까요?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능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만큼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가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조업도 차이가 없으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차이만큼 제조 간접 원가 조업도 차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조 간접 원가 전체에 대해서 소비, 능률, 조업도 차이로 차이 분석 세 개로 차이 분석하고자 하는 게 3분법이다. 실무적으로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을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3분법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 이제 좀 더 이제 나가서 요걸 좀 더 추계하기 위해서 2분법이 이제 나오는데, 자, 2분법은 제조 간접 원가를 두 개로 차이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역시 제조 간접 원가 전체에 대해서 차이 분석하고, 자,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는 공통점이 이 기업의 경영자가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만큼 원가 발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됐어, 비효율적으로 됐어, 이렇게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원가 통제 목적이 있는 차이예요. 그에 반해서 조업도 차이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원가 통제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거지 원가 통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원가 차이를 원가 통제 목적이 있는 차이, 원가 통제 목적이 없는 차이로 구분하면 소비 능률 차이가 합쳐져서 원가 통제 목적이 있는 차이, 예산 차이가 되고, 원가 통제 목적이 없는 조업도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차이를 다른 말로 통제 가능 차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용어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4분법에서도 예산이란 말이 나오죠. 예산 차이란 말이. 근데 틀린 말이에요. 4분법의 예산 차이는 정확하게 용어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차이야. 아셨죠? 2분법의 예산 차이는 그냥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실제 원가와 예산액의 비교, 바로 통제 원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차이를 의미한다는 거. 자, 이게 2분법이고, 자, 1분법은 정상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 차이를 한 개로만 쪼개고자 합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과 표준 또는 예정 배부액의 차이, 이걸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배부 차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다. 역시 실제 발생액과 표준 원가로 배부된 금액의 차이를 배부 차이라고 한다는 거. 자,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자, 이렇게 4, 3, 2, 1분법이 존재할 수 있다. 4분법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고 저번 시간까지. 자, 이번 시간에 3, 2, 1분법을 배우는 건데, 요게 아주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가끔, 진짜 아주 가끔 나오는 걸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요 예제를 완벽하게 소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푸는데. 그러니까 1분 한 30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차피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찍어야 될 경우가 빈번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합격을 목표로만 공부한다면 굳이 그냥 하지 않아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 3, 2, 1분법까지 쭉 설명드렸고, 자, 1분법 아래에 있는 그 박스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3, 2, 1분법을 각각 푸는 방식을 달리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요, 오히려. 너무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은 4분법은 충분하게 공부를 했을 거라고 보고, 요 4분법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활용해서 3, 2, 1분법을 푸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몇 분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알려주는 요 풀이 방식으로 공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용어를 여기다 잠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AQ 곱하기 AP라 그랬고, 그다음에 AQ 곱하기 SP, 그다음에 SQ 곱하기 SP죠.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예산 이렇게 용어를 썼죠. 그다음에 배부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자, 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뜻이죠. 해당 사항이 없다 또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니까 똑같다. 자, 그걸 감안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알려주는 요 틀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개를 일단 껐습니다. 하나, 둘, 셋, 4칸이 필요하죠. 뭐가 됐건 하나, 둘, 셋, 4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끊는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요 각 칸이 의미하는 바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실제 발생액을 말해요. 즉 실제 원가예요. 제조 간접 원가. 그리고 요거는 표준 원가 배부액이에요. 자, 표준 원가로 배부된 금액이죠. 표준 원가 배부액. 자, 표준 원가를 말해요. 요 가운데 두 칸은 자, 원가를 통제하고자 실제 원가와 예산을 비교한 두 칸 다 어떤 예산을 의미해요. 예산. 자,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주는 용어만 최소한 기억을 합시다. 자, 예산인데 자, 요 두 개 예산의 의미가 좀 다르다. 요거는 예산은 뭔가를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뭔가 작성하겠죠. 요 두 번째 칸은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실제 투입량 기준 예산이고, 자, 그러면 실제 투입량이라는 건 예를 들어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이라면 실제 투입량이란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직접 노동 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이 됩니다. 자, 제공품 재고가 없다면 실제 산출량은 실제 생산량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이에요. 요거는 실제 직접 노동 시간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을 말합니다. 자, 요 용어가 시험 문제에 언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용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구분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를 계산할 때는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이 가능한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구분하고 두 개를 더하면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3, 2, 1분법은 요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위아래 합계액을 기준으로 차이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위에 한글로 표현한 요걸 우리가 4분법에서 어떻게 계산한 거냐 표현해 보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실제 원가는 AQ 곱하기 AP에서 찾았죠. 그다음에 AQ가 뭐죠? 실제 조업도, 즉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죠. 그러니까 실제 투입량 기준에서는 실제 직접 노동 시간 곱하기 예산은 단가는 표준 단가를 써야 되니까 SP가 되겠지. 그래서 AQ 곱하기 SP. 그다음에 실제 산출량, 다른 말로 실제 생산량을 뭐라고 표현한다 했죠? SQ라고 표현한다 했죠? 자, SQ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할 수 있는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서 출발하여 이걸 시간으로 바꿔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생산량 곱하기 결국 실제 생산량에서 출발합니다. 곱하기 SP. 자, 많은 사람들이 SQ의 의미를 좀 어려워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근데 표준호가 배부액도 결국 SQ 곱하기 SP만큼 배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세 번째 칸의 금액과 네 번째 칸의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네 개로 차이 분석하지 않고 세 개로 축약해서 차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원가를 실제라고 했고,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예요. 조업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예산 총액을 계산하나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예산 총액을 계산하나 이 총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걸 우리가 이예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칸의 금액과 세 번째 칸의 금액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능률 차이가 없는 거죠. 능률성이란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교잖아요.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으면 능률적이다 또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능률 차이의 정의가 되는데 요 두 개 비교가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능률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총액이 일정하니까 능률적으로 작업한다라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고정된 지급 임차료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배부액이죠. 근데 요 배부액은 변동원가처럼 취급되어진다 했죠. 왜? 제품 한 개당 표준원가를 설정할 때 고정제조 간접원가도 단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부는 SQ 곱하기 SP만큼 배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고정제조 간접원가도 실제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예산 배부에서 차이 분석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실제 원가는 AQ 곱하기 AP와 실제 합이 되겠죠. 근데 3, 2, 1분법 문제는 이 각각을 알 수는 없어요. 실제 원가의 변동제조 간접원가, 고정제조 간접원가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지. 합계는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합쳐서 차이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실제 투입량 기준에서는 AQ 곱하기 SP와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총액을 더한 거고 실제 산출량 기준 예산은 SQ 곱하기 SP와 예산을 더한 거고 배부액은 SQ 곱하기 SP와 배부액을 더한 거다라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그 박스를 보면 자 실제 발생액 AQ 곱하기 AP 플러스 실제 그다음에 AQ 곱하기 SP 플러스 예산 SQ 곱하기 SP 플러스 예산 배부액 SQ 곱하기 SP 플러스 배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차이를 요 합계 위아래 더해서 요 합계를 내겠죠. 요 합계를 낼 거란 말이야. 자, 요 합계의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차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의 차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칸의 차이를 각각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차이 분석하면 이걸 우리가 3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3분법에서 실제 원가와 실제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의 차이를 소비 차이라고 하고 실제 투입량 변동 예산과 실제 산출량 변동 예산의 차이를 능률성, 능률 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과 표준원가 배부액의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예제를 가지고 이걸 한번 내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세 개로 차이 분석하지 않고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의 공통 분모 원가 통제 목적이 있는 실제와 예산의 차이다라는 거죠. 최종 예산, 실제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 그래서 실제 원가와 예산액의 차이니까 이걸 합쳐서 한 번에 차이 분석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이예산 차이가 되겠어요. 2분법의 조업도 차이와 3분법의 조업도 차이는 똑같은 금액이죠. 조업도 차이. 이걸 칸에 맞춰서 쓰도록 할게요. 조업도 차이. 좀 아래까지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숫자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로 차이 분석하면 2분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중요한 1분법. 1분법은 자 실제 발생액과 표준원가 배부액의 차이를 한 번만 차이 분석하고자 한다. 이걸 우리가 배부 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3분법 문제이건 2분법 문제이건 1분법 문제이건 똑같은 툴로 풀어주되 3분법은 모든 칸을 다 구하고 2분법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만 구하고 1분법은 첫 번째 칸과 네 번째 칸만 계산해줘서 차이 분석하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쉽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도 이쪽은 아주 자주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은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보면 잘못 접근하는 게 잘못 초반에 접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구조가 4분법 구조가 완벽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이게 구조가 완벽히 들어있어도 이렇게 세 개로 두 개로 한 개로 묶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고 또 이걸 푸는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이렇게 풀면 그나마 쉬워요. 그나마 이해도 되고 또 이 개념들이 실은
정확한 개념이니까 이게 이해도 되는데 좀 풀이 방식을 달리 가지고 가면 되게 어렵게 생각들 합니다. 자, 일단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명은 끝났고 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걸 좀 지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쪽을. 자, 제조간접원가의 다양한 차이 분석 봅시다. 주택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가 관리를 위해 연간 50만 원에 기계시간당 3원을 더한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설정했다. 자, 예산을 어떻게 설정했냐?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설정했죠. OH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자, 50만 원에다가 뭘 더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기계시간 곱하기 3원. 요걸 더했다는 거죠. 아, 바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50만 원은 고정제조 간접원가 총액을 말하죠. 그러니까 FOH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총액이 되겠고, 기계시간당 3원이 요거는 당연히 시간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거로 가정했으니까 변동원가 성격이죠. 그래서 변동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거죠. 자, 근데 기계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동원가는 뭐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일정해야 되니까 뭐당 3원 이렇게 설정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네, 고정 원가는 총액이 일정하고 변동 원가는 항상 단가가 일정한 원가다. 그러니까 구분을 이렇게 해서 설정했다 이런 뜻. 자,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표현을. 그다음에 기준 조업도는 25만 기계시간이죠. 자, 기준 조업도는 필요하죠. 뭐 할 때 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 총액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서 단가로 바꾸죠. 요걸 우리가 FOH 애정 배부율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원가는 120만 원이며, 자, 이처럼 변동과 고정 구분이 없죠. 실제 총액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기계 시간. 자, 기준 조업도 나와 있고 실제 제조 간접원가 나와 있고, 이 표현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기계 시간이 원가 차이 분석할 때 SQ를 의미하죠. 실제 생산량에 너 만약에 예를 들어 10개 만들었다면 10개 허용할 수 있는 표준 시간 얼마야? 그래서 표준으로 측정한 시간을 의미하지, 표준으로 측정한 조업도 개념이지. 그래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바로 SQ를 말하죠. 20만 시간이고, 실제 기계 시간 AQ죠. 실제 기계 시간 18만 시간이었다. 자, 다음 약간 봐봅시다. 요구사항. 먼저 기계 시간당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물어봤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3-2-1분법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4분법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답해보고. 먼저 3번은 쉽게 답할 수 있죠. 4분법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4분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변동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고정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이 구분되어져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 앞에서 보다시피 자, 총 어디 있죠? 여기 총 실제 제조 간접원가가 120만 원이다. 요까지만 나와 있지. 이 중에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얼마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얼마인지 언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분법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4분법은. 자, 그러면 이제 요 칸에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물음표 모른다는 뜻이죠. 이거 실제는 각각 모르지만 실제 제조 간접원가 전체 금액은 알죠. 합계는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4분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3분법 필요한 거야. 120만 원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투입량 기준 예산, 즉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AQ 곱하기 SP가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하고 똑같은 거니까 AQ 실제 시간이죠. 실제 기계 시간 찾아보면 18만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 18만 기계 시간 곱하기, 자, SP는 시간당 표준 배부율이죠. 예산을 보면 되겠어요. 제조 간접원가 예산을 보니까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시간당 얼마씩 배부하겠다, 얼마 발생한 거로 추정하겠다, 3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시간당 표준 배부율이죠. 이게 변동 제조 간접원가 SP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3원이구나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54만 원이죠. 이거 54만 원. 이렇게 위의 칸을 먼저 구하고 아래 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SQ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기계 시간을 말하죠. 몇 시간인가요? 20만 시간이죠.
그래서 20만 시간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할 수 있는 표준 시간이구나. 시간당 3원은 동일하고 그래서 60만 원. 자, 표준 원가로 배부된 금액도 왼쪽하고 똑같겠습니다. 자, 20만 시간 곱하기 3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60만 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구할 수 있는 걸 쭉 한번 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실제액은 모르고 예산액은 여기 나와 있었죠. 여기 제조 간접 원가 예산액은 50만 원 플러스 시간당 3원이니까 50만 원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이죠. 그래서 50만 원. 총액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총액이 일정하죠. 자, 조업도가 기준이 되는 조업도가 개념이 달라지더라도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고정 원가는 50만 원 똑같고. 그다음 배부는 마치 변동 원가처럼 배부가 이루어진다. 억울하게도. 그래서 SQ만큼 배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배부는 SQ 곱하기 SP로 계산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SQ는 20만 시간. 위에가 똑같아요. 20만 시간. 자,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요 단가를 계산해줘야지 되겠죠?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사항 1번에서 물어본 게 바로 이거다. 예정 배부율 물어봤죠?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자, 구해보도록 합시다. 요 위에서 볼게요. FOH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이건 4분법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드렸을 거라고 봐요. 자,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 총액 50만 원을 기준 조업도로 나눈다는 거죠. 정상 원가에서랑 똑같아요. 정상 원가에서는 용어만 예정 조업도라고 했었지. 기준 조업도는 25만 기계시간이죠. 또는 분모 조업도.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업도. 시간당 얼마죠? 단가가 시간당 2원 나오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원가처럼 취급할 때 기계 시간당 2원씩 발생한 거로 보겠다는 뜻이야. 표준 원가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원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원. 그래서 계산해 보면 40만 원이죠. 자, 따라서 위아래 더하면 두 번째 칸의 요 합은 54만 원, 50만 원 더하니까 104만 원이고, 세 번째 칸은 110만 원이고, 자, 네 번째 칸은 100만 원이죠. 자, 혹시 암산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다. 자, 120만 원, 104만 원, 110만 원, 100만 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 차이는, 자, 3분법은 이 모든 칸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더니 왼쪽이 16만 원만큼 더 크죠. 왼쪽이 크면 불리한 원가 차이라고 했었어. 불리한 원가 차이 U. 그다음에 능률 차이는 왼쪽이 더 적습니다. 6만 원만큼. 왼쪽이 적으면 유리한 원가 차이라고 했었죠. 유리한 원가 차이는 F. 조업도 차이는 10만 원만큼 차이가 나고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역시 불리한 원가 차이. 자, 소비 차이 16만 원 분리, 능률 차이 6만 원 유리, 조업도 차이 10만 원 분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분법에 의한 차이 분석해 봅시다. 이분법은 예산 차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분리와 유리 방향이 다르니까 네팅하면 10만 원 불리한 차이가 되겠죠. 또는 120만 원과 110만 원의 차이, 10만 원 차이고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 맞죠. 조업도 차이는 똑같아요. 3분법하고 10만 원 불리한 차이. 자, 배부 차이는 두 개 더하니까 20만 원 불리한 차이가 되죠. 20만 원 불리한 차이. 또는 실제 발생액 120만 원과 표준원가 배부액 100만 원의 차이가 20만 원이고 왼쪽이 크니까 불리한 차이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 2, 1분법 문제는 4칸을 부여해서 3분법은 4칸 다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하고 2분법은 3칸 구하고 1분법은 2칸 구해서 차이 비교해서 분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가 관리 회계를 좀 더 심학습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그냥 재경관리사 시험 합격만 목표로 한다면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의 그 마지막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까요? 이거 지우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가지 토픽이 남았는데, 자, 표준원가, 저번 시간에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정상원가 계산과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첫 번째,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를 미리 설정한다. 두 번째, 표준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이 결합된 표준 개별원가 계산이라면 작업별의 제조원가를 표준원가로 측정한다. 그래서 직접 재료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원가 할 것 없이 다 표준원가로 측정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말에 자 표준원가로 기록된 금액을 자 제품 원가 계산 측면, 다른 말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목적과 그다음에 원가 통제 목적 때문에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원가 차이를 분석해 줘야지 된다고 했었죠. 요게 표준 원가 계산은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원가 차이 분석 배웠었고 좀 전에 원가 차이 분석의 마지막 주제를 배웠던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 있는 네 번째가 뭐냐면 원가 차이를 분석했으니까 외부 보고 시에 실제 원가로 바꾸어서 내부 보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원가 차이 조정이란 토픽이에요. 자, 정상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맨 마지막 사항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이었죠. 표준 원가 계산에서도 맨 마지막이 원가 차이의 조정입니다. 네, 이 원가 차이 조정은 가볍게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깊게 나오지 않아요. 서술형 위주로만 약간 대비해 둡시다. 그리고 머릿속에 정상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과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 제목 자체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4번 마지막 이제 표준 원가 계산에서 공부해야 될 거 원가 차이의 조정. 자, 크게 이것도 간편법과 좀 더 정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비례배분법이 있어요. 즉 비배분법과 정상원가 계산과 똑같아요. 배분법으로 구별하고 여러분들 교재 그 그림 3-7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배분법과 비례배분법 두 개로 구별하고 배분법은 또 자, 매출원가에다만 원가 차이를 전액 조정하는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다. 자, 매출원가 조정법만 약간 설명해 주면 불리한 원가 차이와 유리한 원가 차이가 있죠. 자, 불리한 원가 차이는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 배부액보다 더 크다는 의미예요. 자, 실제 원가로 차이를 조정하면 금액을 증가시켜 줘야지 되겠죠. 현재 더 적은 표준 원가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실제 원가로 차이를 조정하면 금액이 증가되어야 되죠. 근데 어디다만 증가시키느냐? 매출 원가에다만 플러스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액 매출 원가에 가산시킨다는 거죠. 전액 매출 원가에 가산.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자, 유리한 원가 차이는 반대로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더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적으니까 현재 너무 많이 원가 잡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원가로 바꾸어 주게 되면 원가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 그래서 원가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매출 원가를 줄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전액 매출 원가에서 차감 조정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 정도까지 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비배분법은 자, 기타 손익법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무시. 불리한 이 차이는 전액 기타 비용 처리하고 유리한 차이는 전액 기타 수익 처리하는데 자, 이 원가 차이가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영업 활동 이외의 어떤 수익과 비용으로 잡자는 뜻이에요. 요거는 근데 거의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비례 배분법, 줄여서 배분법은 크게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 요 비례 배분법은 자, 기준이 뭐냐? 즉 비례 배분하는 기준이 각 계정 과목의 총액, 총 원가를 비례 배분할 때 기준으로 삼으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 그렇지 않고 자, 직접 재료 원가 차이를 조정할 때는 직접 재료 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당 원가 요소의 차이를 조정할 때 해당 원가 요소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면 자,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제목 정도만 기억해 두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 다 자, 표준 원가로 기록된 어떤 재고 자산 금액이 있겠죠. 뭐 제공품, 제품 등과 같은 요 재고 자산 계정과 매출 원가 계정에 비례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특히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 깊게 들어가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준 원가로 기록된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의 총 원가를 기준으로 이들
계정의 총 원가를 기준으로 이들 계정의 특정 원가 요소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배분하고자 하는 방법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요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다. 자, 정상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였고 원가 요소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면 배분 후에는 시당초 실제 원가 계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 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거는 가볍게 하자 하셨죠? 거의 시험에 소수형이 아주 가끔, 근데 그 아주 가끔을 위해서 이걸 끝까지 완벽히 이해하려면 한 두세 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비례 배분법은 자, 여기 교재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교재 05에 있는 자, 원가 차이 개선 방안은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사례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연수 문제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제조 간접 원가의 마지막 내용, 다양한 차이 분석과 그다음에 이 원가 차이 조정은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오는 것이므로 그냥 시험 합격을 목표로만 한다면 그냥 패스해도 괜찮겠다. 즉 공부해야 되는 내용보다 시험의 출제 빈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공부는 어려운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모든 이론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